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스타입니다. 오늘 현재 이제 8월 1일입니다. 어제 말일이 잘 지났고요. 8월 1일 목요일 현재 한국 시간 2시 반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어제 그 ADP 넌팜과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다들 트레이딩을 잘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어제 제가 시황 설명을 드릴 때 저는 어제 어제 좀 작은 걸로 보면 네, 첫 번째 제가 고점 매도 전략을 어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 내려온 폭에 네, 618, 786 부근에서 제가 매도를 권유를 했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깊게 왔어요. 예, 전고점을 물론 넘기지 못했지만 좀 깊게 와서 조금 불안한 감을 줬었는데 역시나 전고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제 빠졌습니다. 빠져서 이제 3200 1.3200 부근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ADP 넌팜이 나왔을 때였죠. ADP 넌팜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일순간에 이제 달러 강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눌림이 있다가 FOMC를 앞두고 또 어떤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을 또 갱신을 했어요. 예, 갱신을 해서 탑을 형성을 하고 현재 지금 아시아 유럽장 시작 전인데 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일단 4시간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흐름은 왼쪽에 이 과거에 이 4시간입니다. 이 과거에 이 왼쪽에 대한 하락에 대한 아직은 조정파 성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재는 A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게 그 다음에 3파로 된 B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예, 그 다음에 C가 이제 조정파는 A, B, C입니다. 여러분, 엘리엇 웨이브에서 C가 지금 이제 다 나왔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C가 다 나왔다면 이제 우리가 고점 매도를 다시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게 A가 어떤 파동을 5파로 구성한 파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일파 형태의 좀 작게 보면 3파입니다. 이게 3파. 3파일 경우에는 이걸 플랫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A파 크기의 보통 이제 127%나 161.8%를 보통 얘기를 해요. 딱 어제 지금 조금 작지만 127% 부분에서 리젝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C가 다 완성된 건지 일단 현재는 조금 뭐랄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C가 다 완성됐다라고 일단. 예, 왜냐하면 이거 이후에 이제 나머지 C가 어제도 제가 카운트를 해드렸지만 C 안에 있는 파동이 C는 무조건 5파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C가 1, 2, 3, 4, 5라고 볼 때 이게 이제 1번 요게 그 다음에 요게 1번 크기의 61.8%까지 조정을 주는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 세부 파동이 1, 2, 3, 4, 5 해가지고 요게 3번이었고 요게 네, 그 다음에 요게 3번이었죠. 요게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조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3파로 구성된 1, 2, 3로 구성된 이게 4번으로 봐야 되는데 4번이 어제 조금 파동을 다 완성을 못 시키고 이제 페일류가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원래는 좀 더 교점을 깰 줄 알았는데 이 A, B, C 이 3번과 4번 사이에 있는 이 4번 파동이 A, B, C가 조금 불분명하게 나오면서 조금 혼란을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5로 끝났느냐 이게 지금 현재는 좀 의문이에요. 이게 과연 5로 끝난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파 크기에 일단 127%는 쳐줬는데 5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거냐는 솔직히 조금 아직은 의문이스러워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중요한 이제 22 금리 발표가 있어요. 이따 밤에. 예, 어제 그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만 나오고 특별히 이제 버냉키가 연설이 없었어요. 회견이. 오늘은 22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기 총재가 또 이제 스테이트먼트 나온 이후에 연설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게 이렇게 그냥 1, 2, 3, 4, 5로 끝난 거냐 아니면 아직 5번이 진행 중이냐 이게 현재는 관건으로 봐져요. 5번이 진행 중이라면
조금 더 올라갈 소지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 왼쪽에 대한 조정파라고 보기, 이제 현재 제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파가 지금 이 전체 하락폭에 78%를 넘어섰고 88.6%까지 찍었어요. 예, 굉장히 깊은 되돌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가정은 다 찍었다라고 일단 저는 가정을 두고 싶어요. 어젯밤에 다 찍었고, 즉 A, B, C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락하는 형태의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전제가 일단 성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제 저점을 깨줘야죠. 기본적으로요. 즉 최근의 무브먼트는 일단 깨줘야만이 일단 이 어떤 파동을 카운트하고 추세를 보는 형태에서 추세 변화의 가능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과연 어제 찍었던 저점, 이게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3209였고요. FX 같은 경우는 3208였네요. 예. 요거를 일단 깨줄지가 이제 의문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어제 고점을 찍고 난 이후만 자세하게 제가 지금 다시 좀 작은 그 캔들로 들여다볼게요. 자, 어제 이제 그 ADP 넘팜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순간 달러 강세가 됐다가 지지를 받고, 요게 페일류가 된 거예요. 원래 여기 이렇게 내려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A, B, C에 이 C 안에 있는 게 조그맣게 1, 2, 3, 4, 5가 형성이 되는데 페일류가 되면서 그냥 이대로 리버스를 시켰어요. 어쨌든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아직은 요게 1, 2, 3, 4, 5라는 형태면 다시 얘가 어떠한 A, 어떠한 B, 어떠한 C가 나오면, 즉 이제 요것만 봐야겠죠. 무브먼트를요. 요것만 보면 일단은 A, B, C라는 관점이면 또 이렇게 618, 786에서 얘가 지지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오늘 또 지표들이 줄줄이 많이 나옵니다. 유로존의 지표들도 해가지고 PMI부터 해서 그런 지표가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바운스를 할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어제 이런 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제 저점을 찍고 고점을 만든 폭 약 150핍 100한 40핍 되네요. 예. 이 100한 40핍 되는 레인지에 618, 786 레벨에서는 일단은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 매수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여기가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다만 지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렇게 내려온 놈이 어떠한 그 직전에 어떤 내려오는 조그만 무브먼트의 고점을 만들어 주고 눌려줘야겠죠. 눌리고 요게 지지가 돼줘야겠죠. 최소한.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지금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제가 이거 카운트 싹 지울게요. 강조했지만 1시간 캔들로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예, 약 about 1.325, 3248 부근에서 어제도 계속 지지가 나왔어요. 그 전부터 며칠간 지지, 예, 지지, 예, 지지. 어제는 깼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깨면, 이렇게 강하게 여러 번 지지했던 걸 깨면 올라갈 때 이게 저항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보통요. 이게 보통 레귤러한 포메이션이에요. 10번이 이런 형태가 있으면 8번은 원래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제 유로달러는 이걸 그냥 그대로 들쳐 올려 리버스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거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기준은 요 1.325라는 자리, about 1.325라는 자리가 이탈이 되느냐, 다시 한번 이탈이 돼서 넘펌이나 넘펌이 아니라 20이나 이런 때까지 계속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요게 저항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요거를 깰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위에서 계속 놀면, 지금 1.325라는 자리 위에서 계속 놀면, 아까 제가 카운트를 보여드렸지만 놀면 이게 어떠한 A, B, C 형태로 나오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시도할 확률이 있겠죠. 근데 상승을 시도하다가 이게 585 충분하게 상승을 못하고 이렇게 385서 끝나면 다시금 하락 파동을 그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의 전략은, 일단 오늘은 1.325 부근까지 내려오면 추세 변화가 나와주면 그 부분에서는 일단 매수 전략으로 가고요. 예,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바운스가 돼서 위에 올라가면 이 내려온 폭에 다시 우리가 피보나치를 또 그려서, 예, 요렇게 요 레인지에
618 레벨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분할 매도를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618에 뭐 0.5낫, 뭐 786에 0.5낫, 뭐 심하면 886까지도 이렇게 0.5낫 해서 손절은 이제 전고점을 당연히 잡아야겠죠. 이렇게요. 예, 이런 시도를 저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유로 달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통화들 거래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제 유난히 강했던 통화는 유로 달러 하나입니다. 호주 달러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고요. 파운드도 큰 하락을 했었고 했다가 물론 회복을 했지만 유로 달러만 이제 강세예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왜 강한다, 왜 강할지 그 이유는 이제 오늘 22에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이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TRO라든가 뭐 그 저기 유로존의 어떤 부양책이 어떤 그 부양책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어서 유로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우리 4시간 캔들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막 그냥 그 버냉키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온 이후에 뭐 그냥 급등을 했었어요. 오히려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온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출구 전략이 뭐 근시일 내에 가시권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유로화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이른바 리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환율은 크게 떨어뜨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출구 전략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기회만 되면 일단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또 어떤 시점에 대해서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면 또 떨어뜨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유로 달러는 1.33과 1.27 사이에서 상당한 오랜 기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이렇게 지금 올리는 것도 리포지셔닝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게 어떤 큰 추세적 상승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환율을 방어하는 성격에서 애들이 예, 그 또 출구 전략 이슈가 나오면 또 저는 급락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펀더멘틀적인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말씀을 뭐 설명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그동안의 트렌드는 업트렌드니까 최근에 트렌드는 업트렌드니까 일단은 325라는 자리가 계속 지지가 됐던 자리고 하니까 325에서 지지가 나오면 매수 전략으로 일단 가겠다. 하지만 이게 전고점 부근에 가면 이제 매수는 다 청산할 거고요. 전고점 부근에 일단은 아까 제가 엘리엇 웨이브 카운트를 해드린 것처럼 일단은 다 끝나지 않았나 라는 흐름으로 해서 그 다시 매도 전략으로 요 어제 레인지에 618, 786, 886까지 예, 요런 레인지에서는 분할 매도로 다시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그 22에서 뭐 LTRO든 뭐든 그런 유로존에 대한 통화 공급 이른바 양쪽 하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유로 달러는 저는 분명히 하락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오늘 어쨌든 22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주 달러 잠깐 말씀드릴게요. 호주 달러가 굉장히 지금 그 하락을 많이 했어요. 호주 달러의 추세적 하락은 아직은 여러분 끝난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아래로 갈 거라고 보는데 단기 반등을 노릴 때가 됐어요. 머지않아서. 일단 우리가 요거와 요거를 추정할 때 하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요거를 그릴게요. 이렇게. 예, 요게 보통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호주 달러 저는 요 부분에서는 오늘 이따가 뭔가 이슈가 나오면 요 부분에서 0.891입니다. 선물로는 0.889 정도 될 겁니다. 선물로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매수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호주는요. 호주와 유로는 갈 길이 좀 틀릴 거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트렌드 라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호주 전략 저는 매수 전략을 권고를 합니다. 유로 어제라는 통화를 보시면 앞으로 추세적으로는 유로가 좀 하락을 해줘야 되고 단기적으로라도 호주가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직면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대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공지드린 것처럼 오늘 4시부터 오늘과 내일 이틀간 4시부터 제가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공개 방송을 할 계획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트레이딩 잘 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